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이번 주 시장 마감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고 CPI와 PPI 발표가 주 이슈였기 때문에 변동성 굉장히 큰 한 주였어요. 결과적으로 CPI와 PPI 모두 예상치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역시나 에너지의 하락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PPI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두 지표가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실으면서 이번 주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예요. 일종의 휴먼 인덱스인데 시장이 강세일지 중립적인지 약세일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1987년부터 시행된 유서 깊은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결과 보시면 이 강세와 중립과 약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기적으로 TQQQ와 SQQQ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QQQ 일봉 차트예요. 올해부터 이어진 이 중기 추세를 이번 주에 깼습니다. 저는 이걸 깰 확률이 2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고 봤어요. 매크로 시장의 환경이나 시장의 불확실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돌파 못하고 내려올 확률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약세장을 공식적으로 탈출해서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예전 약세장에 비해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과의 괴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걸리는 건요. 10년물 금리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미국 10년물 금리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선을 깼어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초안전 자산에 속해요. 채권 금리가 높으면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QQQ랑 비교를 해보면 이 주황색 선이 QQQ예요. 최근에 이 디커플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하락했고 QQ는 반대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QQQ 기준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가도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저항선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마저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지수에 분명한 악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유가 하락이 이번 CPI와 PPI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건데 다시 올라간다는 게 증시에 반영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가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QQQ로 돌아와서 제가 시장이 가열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각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에서 이런 추세로 바뀐 겁니다. 이 각도가 엄청 가파르고요. 일단 유지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3월 랠리 때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런 각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200일 이동평균선 같아요. 이 파란색 선 보시면 3월 랠리 때도 이 이평선을 맞고 바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받다가 큰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고 최소한 저는 이 라인 한 320달러 선까지는 하방으로 열어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 정도 괴리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TQQQ나 SQQQ로 하면 거의 10% 정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갑자기 큰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라서 무조건 스탑 설정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I랑 PPI가 예측치에 비해 많이 낮게 나온 건 맞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CPI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음식 카테고리의 경우 아직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거주 비용 또한 아주 약간 내려간 선에서 그쳤어요.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확실한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큰 흐름을 바꿔서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많이 과열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경계는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